뭐라는 거야? 아빠 얼굴 때리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감성대디입니다. 김민주님께서 남겨주신 고민 댓글 먼저 읽어드릴게요. 최근에 올리신 무례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밖에 나가기가 두렵다라는 고민을 남긴 분에게 말씀해주신 영상 너무나 재미있게 보았어요. 저도 시크릿이라는 책을 감명 깊게 봐서 그런지 대디님께서 이야기해주신 끌어당김의 법칙 이야기도 너무 공감이 되었고요. 그런데 대디님께서는 시크릿이라는 책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매일매일 간절히 원하는 것을 상상하지만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혹시 대디님께서는 시크릿의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신 게 있는지 궁금해요. 참고로 이번 영상은 책 PPL이 아닙니다. 그냥 저의 이야기예요. 저의 인생에 큰 변화를 준 책을 고르자면 이 시크릿이라는 책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워낙 좋은 책이라서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다음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도 가입을 했었는데 그 책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무언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그것을 이루어지게 도와준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께서 집중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시크릿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다음 카페 모임에 들어가서 글들을 쭉 보면은 의외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그 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라고 느낀 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글이에요. 제가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게 간절하게 원했지만 결국엔 들어가지 못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간절히 원했지만 좋은 사람은 만나지 못했어요. 올해 안에 모든 빚을 청산하고 싶다고 간절하게 원했지만 빚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따라서 모든 결론들은 이 시크릿 책은 가짜이고 믿으면 안 되고 사기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TV의 토크쇼에 나오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정말로 원하고 간절하게 바랬더니 결국 그것이 내 앞에 와 있더라.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간절하게 자신의 아름다운 미래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좋은 데 취업하고 싶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이룬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예전에 그것을 간절하게 원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아니 나도 간절히 바랬는데 도대체 왜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그러면 그런 글들에는 하나같이 이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그건 님의 바람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바라셨나요? 자, 이 부분이 많은 분들께서 이 시크릿 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계시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사실 그게 아닌데 많은 분들께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오로지 자기 최면으로만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자신의 현실은 전혀 낙관적이지 않은데 따라서 자신의 미래 또한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믿음이 정말 강한데 그것을 애써 외면한 채 이 마음속 깊숙이 있는 자아에게 자꾸 자기 최면을 거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게 되어 있어. 아니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그런 식으로 자신의 현실이 비관적일수록 이렇게 자기 최면을 강하게 걸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건물주가 되고 삼성전자에 취업하는 현실을 자꾸 머릿속에 그리는 겁니다. 이 자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께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판단하면서 여러분의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게 바로 자아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애인에게 배신당했다든가 아니면 뭐 취업 면접 볼 때마다 불합격한다든가 사기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든가 이렇게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부정적인 자아가 계속 커지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얻기 위해서 혹은 부모님이나 지인들 뭐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자아가 느끼는 현실을 외면하고 무시한 채 자기 최면에만 집중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무작정 자기 최면을 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원하는 미래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빨리 지금 본인의 현실을 직시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몸매가 죽이는 피트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나도 그런 모델처럼 몸이 되고 싶어요. 그런 몸을 가져서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멋있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 그렇다면 빨리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거울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배가 이만큼 나왔구나. 지금 내 팔뚝이 이 정도로 얇구나. 이런 식으로 빨리 현실의 몸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자신의 알몸을 전신 거울을 통해서 보기는 싫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자신의 몸에 자신이 없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하지만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보셔야 내가 지금 하루에 1시간씩 한강에서 뛰어야 이 배가 들어가겠구나. 매일매일 피트니스 클럽에서 몇 시간 운동을 해야 팔뚝이 굵어지겠구나. 이렇게 빨리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의외로 시크릿 책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간과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이 끌어당김의 법칙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인데도 이 내용을 간과한 채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저의 의견이 아니에요. 분명히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것에 집중하고 간절하게 원하고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먹고 싶은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 반죽을 해서 평평하게 펼쳐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잖아요, 밑바닥에. 이것을 레벨 1이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다음에는 먹고 싶은 것들을 그 피자 반죽 위에 뿌려야겠죠. 고기든 뭐 새우든 야채든 여러분께서 먹고 싶은 것을 이렇게 토핑하는 거, 그것을 레벨 2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모든 토핑을 끝내고 즐겁게 먹을 생각을 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피자를 오븐에 굽는 거, 이것을 레벨 3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크릿 책에 어떻게 정확히 나와 있냐면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구하고 원해라, 이게 레벨 1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벨 2,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떠한 영감이 떠올랐을 때 즉시 행동해라. 책에 분명히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신 많은 분들께서는 이 레벨 1만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레벨 2인데, 그 책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차를 몰고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평소와 어느 때와 다름없이 가던 길로 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 길 말고 저 길로 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강렬하게 들었대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오늘 저 길로 가면은 오늘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이 길로 갔대요. 자, 그런데 그 다른 길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이탈리아 가정식 레스토랑 집을 발견했대요. 그 사람은 지금 미국에 있지만 고향이 이탈리아라서 그 식당으로 운명처럼 이끌려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그 식당 주인이 자기가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던 고향 출신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전라도 분이 미국에 있는 낯선 곳에서 전라도 분이 운영하는 식당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 그 음식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맛있게 먹었대요. 그 사람이 마케팅 전문가였는데 자신이 고향에서 먹던 그 음식 맛이 그대로 느껴져서 가게를 홍보해주기 위해서 메뉴판도 만들어주고 뭐 신문에 광고도 만들어줘서 그 식당은 대박이 났대요. 그 사람은 정말 맛있는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식당을 발견해서 행복하고, 그 식당 주인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괴로워하고 있던 찰나에 매출이 대박이 나서 행복하고, 한마디로 오늘은 왠지 저 길로 가고 싶다는 영감이 느껴졌을 때 저 길로 가는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두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 평범한 하루가 되었겠죠. 이 시크릿 책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자, 영감이 떠올랐을 때 즉시 행동해라. 정리해서 말하자면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구하고 원해라, 레벨 1. 영감이 떠올랐을 때 즉시 행동해라, 레벨 2. 언제나 기분 좋은 마음을 유지할 것, 레벨 3.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요, 대기업에 가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뭐 좋은 집, 뭐 좋은 차를 얻고 싶다, 그런 게 꿈이었던 적이 없고, 저는 언제나 예쁜 가정, 사랑스러운 와이프, 예쁜 아이들, 저는 이게 항상 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의 무의식 자아 속에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 있었겠죠. 제가 예전에 올렸던 비혼주의자였던 제가 3개월 만에 결혼한 이유라는 영상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30대 초반에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모든 돈을 날리게 되어서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결혼을 거의 포기한 상태로 살고 있다가 운명적으로 와이프를 만나서 3개월 만에 결혼하게 된 그런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저는 가게에만 매달려서 거의 2, 3년 동안 연애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쓸쓸하고 외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제 친구가 내 사촌이 크리스마스 파티 겸 생일 파티 한다는데 너도 올래? 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진짜 피곤하고 크리스마스 이브고 뭐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었는데, 근데 정말 이상하게 그날은 거기를 한번 꼭 가봐야겠다라는 느낌이 강렬하게 왔었어요. 거기에서 한 여자를 만나서 첫눈에 반하게 되었고, 이제 번호를 따서 첫 번째 데이트에서 닭발을 먹으러 갔는데, 예쁘고 세련된 오피스 정장을 입은 채 손에는 비닐 장갑을 끼고 이제 주먹밥을 만들면서 닭발을 야무지게 물어뜯는 그 여자를 보면서, 아, 나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지금 이 여자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겠다. 남자들은 대부분 지금 가진 게 별로 없으면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도 결혼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자를 고생시키기 싫으니까. 그때 제가 32이었는데 그 당시에 돈도 없었고요, 차도 없었고요, 집안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게다가 가게도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이제 접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암담한 처지였죠. 그랬음에도 이 여자는 내가 정말 책임을 져야겠다, 이 느낌이 강렬하게 들어서 제가 몰아붙여서 3개월 만에 상견례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증금도 없어서 와이프 회사 뒤에 있는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우리는 예쁜 첫째 아들 준호를 낳았고요. 그리고 와이프도 계속 승진해서 잘 풀렸어요. 그때 그 파티에 가야 한다는 그 영감이 떠올랐을 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와이프도 못 만났고 예쁜 아들도 없었겠죠. 그리고 저는 가게를 정리하고 나서 34이라는 늦은 나이에 무슨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인테리어 목수라는 직업의 영감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인테리어 목수 카페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 글을 남기고 있는 목수 반장들에게 모두 쪽지를 보냈어요.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나이는 몇이고 꼭 일을 배우고 싶다, 저를 꼭 팀원으로 써달라, 이런 내용의 편지들을 30통 넘게 보냈어요. 그 중에서 딱 한 분에게 연락이 왔는데, 지금 현장이 강원도 삼척에서 모델하우스를 짓고 있는데 지금 올 수 있냐라고 해서 당장 차를 몰고 삼척으로 갔습니다. 내가 지금 강원도 삼척에서 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바로 갔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보더니 열정이 느껴집니다 라고 하시더니 흔쾌히 저를 직원으로 채용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 일을 배우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분야에서 유명한 기술자였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분에게 일을 배우는 바람에 일이 금방 늘었고 또 생각보다 해보니까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 일이. 그렇게 빨리 그 분야의 자리를 잡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팀도 꾸려가면서 그렇게 돈을 잘 벌었습니다. 이 모든 게 그 스승께서 저에게 강원도 삼척으로 오라고 했을 때 즉시 갔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인생은 이렇게 그냥 한번 해봤더니 생각보다 괜찮게 일이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가정도 이렇게 자리가 잡혀가고 있었는데 작년 8월 달에 둘째 딸 시아가 태어났죠. 아이가 한 명일 때는 어린이집 동일반에 맡겨놓으면 우리 부부가 맞벌이가 가능했는데 이렇게 시아까지 태어나니까 저랑 와이프 둘 중에 한 명은 일을 그만둬야 됐어요. 와이프는 직장에서 관리자 입장이라 일을 그만두기가 어려웠고 무엇보다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일을 중단하고 아이 2명을 케어하면서 집안일을 보는 전업주부가 되었죠. 하지만 그렇게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이 가장으로서 돈을 안 버니까 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 키우면서 집안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계속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머릿속에 유튜브라는 영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일단 저는 목표가 1년에 구독자 10만 명을 모으는 게 목표였습니다. 매일매일 간절하게 원하고 기도했죠. 그렇게 즉시 채널을 만든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영상 2개, 3개, 4개 이렇게 올렸는데 조회수가 20, 40, 60, 많이 나온 게 80. 한 달 동안 구독자가 10명이었어요. 나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래가지고는 1년에 구독자 10만 명은커녕 1년에 1000명도 못 모으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즉시 문제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실을 직시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제가 찍은 영상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표정이 어색하고 발성도 엉망이고 발음도 엉망인지 몰랐어요. 일단 유튜브를 한 이상 프로답게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바로 제 머릿속에 스피치 학원이라는 영감이 떠올라서 강남역에 있는 스피치 학원에 바로 가서 등록을 했어요. 이렇게 발성과 발음을 잘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거기에서 스피치 훈련을 하고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의 소수 떼지 않았습니다. 네. 랑 할 때는 어때요? 랑은 어차피 리을 발음이기 때문에 천장이 위. 집에서는 밤에 시야를 재우면서 책을 이렇게 1시간 동안 낭독을 했어요.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제 표정이 너무 어색하고 재미가 없어서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배우들 연기를 한번 성대모사도 해봤습니다. 나한테 왜 그러니? 선 넘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 영상 찍을 때마다 표정이 자연스러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영상을 꾸준하게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싶어서 이제 아이들 다 재우고 집안일 끝내놓고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최소 1년간 일주일에 영상 1개는 무조건 올린다. 이게 목표였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정리하자면 저는 일단 1년 만에 구독자 10만 명이 되는 유튜버가 되자. 이게 레벨 1입니다. 다음으로 즉시 채널을 만든 다음에 영상을 2개, 3개, 4개 올리기 시작했고 영상을 보면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더 좋은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스피치 학원에 등록도 하고 매일매일 책 낭독도 하고 유튜브에 나오는 배우들의 연기도 성대모사 하면서 앞으로 1년간 최소 일주일에 영상 1개는 무조건 올린다라는 영감에 찬 행동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이게 레벨 2. 자, 어떻게? 매일매일 조금씩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게 레벨 3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작년 8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의 4월 말이니까 정확히 8개월 동안 영상 44개를 올렸고요. 지금 현재 구독자가 9만 5천 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12,000명씩 는 셈이죠. 자,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더 빨리 구독자 모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단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작은 목표를 이루어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저의 목표는 앞으로 2년 안에 구독자 50만 명을 모으는 게 목표예요. 이게 또 레벨 1이 되겠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가르칠 만한, 누군가에게 내세울 만한 그런 업적을 이룬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제가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부자인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에 다녀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저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제가 어떤 원하는 게 있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해봤다는 거. 자, 이거 하나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예쁜 가정을 꾸려서 예쁜 아이들을 키우는 거, 제가 이 꿈은 이루었고요. 많은 분들께서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서
무언가가 되고 싶고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하고 어떠한 자신의 소망을 매일매일 간절하게 원하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레벨 1에서만 머물러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가 되고 싶다면서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한다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거, 자, 이것만큼 잘못된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